지난 시간에 폐의 다양한 형태 중에 늘어진 폐와 2단 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만년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만년폐는 폐의 결말이 나기까지 만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흙과 백 쌍방 간에 폐를 결행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만년폐이고 또 실전에서 만년폐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살펴보면 흙의 공도가 꽤 넓기 때문에 바깥쪽 공배가 다 꼭꼭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백이 흙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백이 흙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붙여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흙은 젖히게 되고 백이 나오고 흙이 젖혀서 폐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백은 단수를 쳐야 하는데 흙이 여기서 신중해야 합니다. 초급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단폐가 돼버립니다. 백이 따내는 순간 흙이 폐감을 반드시 써야만 돼요. 그냥 있게 되면 백도 이어서 오공도화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1이 단수 치면 백이 1이 단수 치면 백이 따내서 단폐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흙은 이 바깥쪽 수를 최대한 백의 바깥쪽 수를 남겨놓고 가만히 내려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백이 따내고 흙이 이었을 때 이게 바로 만년폐의 형태입니다. 이건 백이 이으면 빅이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백이 이걸 훗으로 이어서 흙을 빅으로 살려주게 되면 백이 한 게 없죠. 그래서 백도 웬만해서는 이걸 이어서 빅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대로 가만히 두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절대 이걸 따낸 다음에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면 오공도화로 잡히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흙이 먼저 따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따내게 되면 뒤에서부터 이 상태로 백이 손을 빼면 흙이 뒤에서부터 채워와서 따낼 때 단수 치면 착수금지로 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흙이 따내게 되면은 백도 여기서 손을 빼면 흙을 살려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흙을 계속 살려주고 싶지 않으면 공배 둘 중 하나를 메워야 합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착수금지로 잡을 수는 없고 폐가 되는 거죠. 이걸 두고 따면 폐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폐가 되는 거고 또 백이 따는 폐가 되죠. 그러니까 괜히 흙이 여기를 살기 위해서 흙이 먼저 도가면 백이 먼저 따내는 단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이 흙을 잡으러 온다면 여길 두고 두 수, 세 수를 둬야 잡으러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흙이 먼저 따내는 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흙을 잡으러 오기가 아주 힘든 형태예요. 보통 다른 데 둘 때가 많은데 백이 이렇게 한 수, 두 수, 세 수나 헛수를 두면서 이제 그것도 흙이 따내는 폐를 만들어주는 건 백 입장에서도 별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보통 바둑이 거의 끝내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이 모양 이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빅을 만드는 게. 흙한테 흙이 따내고 뭐 나중에 백이 맞았을 때 패를 이겨갖고 따내봐야 흙 입장에서는 한 8집 정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백이 이게 잡히더라도 8집 정도 손해니까 백 입장이든 흙 입장이든 물론 흙은 잡히면 크죠. 흙은 잡히면 크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잡힌다 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백도 서둘러서 이걸 이어서 빅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흙은 잡히면 크지만 백이 흙을 잡으러 오기가 아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수나 들이고 또 흙이 먼저 따내는 폐가 되기 때문에 백이 어지간히 폐감이 많지 않고서는 흙을 잡으러 오기가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거의 바둑이 끝날 때까지 이대로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백의 팩감이 아주 많다면 이제 그건 사정이 다르겠죠. 그건 백도 메워서 잡으러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이제 상황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끝내기가 거의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제 끝내기가 뭐 한두 집짜리 끝내기밖에 없다. 그러면 백이 끝내기를 하면서 흙을 이제 압박을 해오는 겁니다. 끝내기를 하면서 끝내기 겸해서. 그러면 이때는 흙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끝내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흙도 지금 큰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백이 계속해서 끝내기를 하면서 막아오다 보면 이제 두 개가 막히기 때문에 백이 패를 걸어오더라도 단패가 되는 거죠. 흙이 먼저 따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백이 수를 메워오기 시작하면 흙은 팩감을 좀 세봐야 합니다. 그래서 팩감이 백이 패를 걸어오더라도 먼저 따내는 패이기 때문에 팩감의 개수가 백하고 똑같기만 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팩감이 백이 많다면 흙도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팩감을 좀 줄여가야 할 수가 있어요. 팩감이 백이 많다면. 세보고 팩감이 가령 백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은 백이 여기를 막는 순간 흙도 그 팩감을 좀 없애야 해요. 백이 막아오는 순간에 팩감을 가령 백이 팩감은 현재 하나 많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런 데도 이제 백의 팩감으로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감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백하고 팩감이 똑같이 만들어야 백이 패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팩감이 같은 상태에서는 흙이 먼저 따니까 백이 패를 지게 되겠죠.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공배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팩감을 없애면서 본인 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합니다. 미세한 승부에서는 이 만년패가 결론이 날 때까지 내 집을 한두 집 줄여야 될 수도 있다. 팩감을 없애기 위해서 줄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팩감이 서로 같아지면 백은 결국 패를 결행할 수는 없어요. 흙 입장에서도 결행할 수가 없겠죠. 흙이 결행을 해도 상대가 먼저 따내는 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팩감이 같은 상태에서는 어느 편이든 패를 결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백이 이어서 빅으로 결말이 나게 돼요. 그래서 만년패는 물론 어느 한쪽에 팩감이 일방적으로 아주 많다면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쪽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팩감이 비슷비슷하다면 쉽게 잡으러 갈 수가 없고 끝내기 단계까지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팩감이 중요하고요. 흙 입장에서 나중에 백이 수를 채워오기 시작하면 이제 팩감의 개수를 따져보고 자기 집을 줄이더라도 팩감을 상대와 똑같은 개수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